연결 송수관이 가압 송수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때 설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가압 송수 장치가 있다 보니까 여기 전원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전원을 설치할 때 그 배선들을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수계 설비랑 내용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다른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설치 대상, 성능 부분, 기동 부분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세 부분을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복습 의미로 읽어드리면서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할게요. 뒤에 부분 내용이 필요 없으신 분은 이 세 가지만 보시고 영상을 정지시키셔도 됩니다. 먼저 설치 대상, 가압송수 장치를 설치할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는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일 때 가압송수 장치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소방차의 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올리잖아요. 그때 최상층의 투출압이 0.45메가파스칼이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이 지표면에서 70m 이상일 때는 그때는 가압 송수 장치를 이용해서 0.35메가파스칼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밑에 내용 하기 전에 이 내용부터 할게요. 설성전, 앞글자 설성전 내자수 물충합 성순표고요. 앞서는 설성전 내자수만 하고 뒤에 부분은 주변 설치 기구로서 앞글자 안 땄었죠? 네, 이번에 앞글자를 땄고요. 설은 설치 장소, 성은 성능, 전은 전용, 내는 내연기관, 자는 자동기동 시 정지되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수는 수동기동, 자동기동에 대한 내용인데 전체적인 기동에 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물은 물올림 장치, 충은 충압 펌프, 압은 압력계, 성은 성능 시험 배관, 수는 순환 배관, 표는 표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어, 성능 부분하고 이 수 부분, 기동에 관한 부분이 다른 설비랑 다른 내용이고요. 우선은 그 두 가지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하면은 토출량하고 토출압을 알아야 되죠. 먼저 토출량은 기본은 2400리터/민입니다. 방수구가 최대 3개까지는 2400리터/민이고요. 그 이상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4개일 때는 2400 플러스 밑에 800을 해주는 겁니다. 5개일 때는 800을 2번 더해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800을 더할 수 있는 거는 최대 5개까지. 6개면은 1400에서 800을 플러스 2번 한 값으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400의 절반 1200리터/민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되는 값 또한 800의 절반 400리터/민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출압은 최상층에서 노즐 선단의 압력이 0.35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동, 이제 어떻게 기동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죠.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이제 압력 챔버 같은 걸로 이제 기동을 한다 뜻이겠죠. 그리고 수동 스위치의 조작에 따라 기동되도록 할 것, 그리고 온오프 방식을 이용한다는 말이고요. 이 경우 수동 스위치는 2개 이상 설치하되 그 중에 1개는 다음 항목의 기준에 따라 송수구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제 설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내용은 위치, 높이, 그리고 함에 대한 내용, 표지에 관한 내용,
그리고 구조에 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송수구로부터 5m 이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은 1.5mm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표지가 있어야겠죠? 연결 송수관 설비 수동 스위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함은 불연 재료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는 접지를 해야 하고요.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다른 내용이었고요. 이제 나머지 내용은 읽어드리면서 넘어갈게요. 우선은 설치 장소, 동결 방지 조치라거나 동결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 그리고 설성 전이죠. 전은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 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 소화 설비의 성능이 지장이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설성 전 내저, 내는 내연기관. 내연기관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죠. 제자 수가 늘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서 축하 연회를 했습니다. 기는 내연기관의 기동, 그리고 적은 이동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 등을 설치해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는 제어반에 대한 내용이고,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이 자동기동,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축이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 설비를 갖출 것. 그리고 연은 연료량입니다.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간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충수에 따라 또 달랐죠. 충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일 때는 40분, 50층 이상일 때는 60분 기동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내자에서 자동 정지, 가압 송수 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 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내자수 물충압이죠. 물충압. 물은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 송수 장치에는 다음 항목에 따라 물올림 장치를 설치할 것 해서 전용의 탱크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효 수량이 100리터 이상인 탱크를 사용하고 구경이 15mm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물이 공급이 돼야 한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충에서 충압 펌프를 의미하고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기동 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기준에 따라 충압 펌프를 설치해야 합니다. 소화형 급수 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내용의 투출압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 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투출압 이 기준을 만족할 때는 따로 충압 펌프를 설치하지 아니해도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충압 펌프 자체는 이 두 개의 기준이 만족을 해야 합니다. 토출압은 그 설비의 최고의 호스 적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메가파스칼, 0.2메가파스칼이 중요하죠.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 송수 장치의 전격 토출압과 같게 해야 하고요. 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고요. 여기 옥내수화 전설비라고 써져 있는데 연결 송수관이죠. 연결 송수관 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투출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옥내편을 따오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압은 이제 압력계, 진공계에 관한 내용이고요.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 측 플랜지에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해야 됩니다.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 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시험 배관, 순환 배관, 여기는 앞서 배관에선 없었는데 여기서 나왔죠. 가압 송수 장치는 전격 부하 운전 시, 전격 부하 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충합 펌프는 아니고요. 그리고 순환 배관은 최절 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 배관을 설치할 것. 이것 또한 충합 펌프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표지, 연결 성수관 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겸용 때는 이제 겸용 설비 또한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원이고요. 전원은 상형 전원하고 비상 전원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저압 수전인 경우 또는 특별 고압이나 고압 수전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있었고요. 저압 수전은 이닛 개폐기 직후에 분기하여 전용 배선, 그리고 특별 고압이나 고압 수전은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의 주차 단기 1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 또는 상용 전원의 상시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 단기 2차 측에 분기하여 전용 배선. 다만 가압 송수 장치의 전격 전압이 수전 전압과 같은 경우 저압 수전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 전원은 자가 발전하고 축전지, 전기 저장 장치 이 세 가지의 기준이 있고요. 축전지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에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내연기관에 사용되는 축전지 또한 포함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전기 저장 장치는 외부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설치 장소, 방자조 20점 해서 암기를 했었죠. 방은 이제 방화구획, 다른 곳하고 방화구획 되어야 되고요. 자는 상용 전원이 중단될 때 자동으로 비상 전원이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조는 비상 조명 등 실내 설치 시에는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해야 되고요. 20분간 작동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점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된다는 거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선은 비상표표에서 비상전원 때 설치하는 배선, 그리고 상형전원 때 설치하는 배선, 그리고 표지에 관한 내용이 두 가지 이렇게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고요. 비상전원은 내화 전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상형전원은 내화 또는 내열 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표지는 차단기나 개폐기에 연결 성수관 설비용이라고 표시해야 되고, 단자 그리고 또는 연결 성수관 설비용 전기 배선의 양단에 다른 배선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지 또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내화 배선하고 내열 배선의 공사 방법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표가 나와 있는데, 이제 내화 같은 경우에는 금속관하고 이종 금속재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 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 구조로 된 벽, 콘크리트 같은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벽 또는 바닥 등의 표면으로부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합니다. 그때는 내화 배선이라고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열은 금속관이나 금속재 가요전선관, 금속 너트 또는 케이블 공사 방법에 따라 설치된 경우에는 내열 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내화와 내열하고 공통된 내용이죠. 다음 항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밑에 내용들
밑에 내용은 이제 내화 성능을 갖는 배선 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 피트 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그리고 배선 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 피트 덕트 등의 다른 설비에 배선이 있는 경우에, 다른 설비에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2로부터 15cm, 15cm 이상 떨어져야 되고요. 또는 소화 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 사이에 배선 지름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석, 벽을 설치하라는 말입니다. 벽을 다른 설비의 배선의 지름보다 1.5배가 더 크게 해서 격벽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내화랑 내열하고 동일하고요. 그리고 케이블 공사 방법 또한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